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재료명의 표시 기준과 복합 원재료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재료명은 식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물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량 비율로서 2% 미만인 원재료의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으로 추출물 또는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추출액 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출물 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해당 추출물이나 농축액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딸기와 바나나를 함께 추출한 추출물의 경우 각각의 고형분의 함량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배합 함량으로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즉 식품공전의 원료 목록의 명칭을 따르거나 표준 국어 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합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다른 원재료와 마찬가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즉 식품공전에 고시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에는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외래의 경우 한글 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산물은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민어과에 대해서는 식품공전 명칭을 따라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표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땡땡속 또는 땡땡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가의 석태 뒤에 괄호로 민어과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긴가의 석태라는 수산물 명칭이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청사과, 블랙 앵거스 소고기, 요크셔 돼지고기 등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 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복합 원재료란 두 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 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 제조 보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반제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합 원재료와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제품은 업체가 제품을 제조할 때 스스로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원료 혼합물입니다. 이는 복합 원재료와 다르게 행정관청에 품목 제조 보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식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제품의 경우 표시는 원재료명 표시 방법에 따라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합 원재료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에는 제품명이 포함됩니다. 다만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내에 복합 원재료가 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원재료 5가지 이상을 괄호로 풀어 쓰지 않고 그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는 다른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복합 원재료의 식품 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풀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복된 명칭은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 원재료로 식물성 크림을 사용한 경우로 식품 유형 명칭인 식물성 크림을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원재료인 야자수, 설탕, 유화제를 표시하였는데요. 이때 중복된 명칭은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을 강조하기 위해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재료명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추출물 또는 농축액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출물과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 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에 물, 소금, 산도 조절제를 넣어 만든 조미액을 채워 달걀장을 제조 가공한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재료는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이므로 최종 제품에 해당 원재료가 남아있다면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떡이 서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주정을 사용하였는데 주정을 원재료명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원재료는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이므로 최종 제품에 해당 원재료가 남아있다면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복숭아 중 황도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황도 복숭아로 표시할 수 있나요?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 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며 품종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복숭아로 표시하거나 품종명인 황도복숭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정백당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네,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백당은 깨끗하고 빛깔이 흰 설탕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원재료로 이 의미에 부합하는 설탕을 사용한 경우라면 표시가 가능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를 원료로 사용하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로 표시해도 되나요? 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에서 유산균은 젖산균이라고도 하며 당류를 발효하여 에너지를 획득하고 다량의 락테산을 생성하는 세균의 총칭으로 유산균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 유코노스톡 등의 균속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를 원료로 사용하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유와 젖산균을 사용하여 만든 버터 제품에 원재료명을 우유와 젖산균이 아닌 유크림 및 젖산균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유와 젖산균을 원재료로 제조 공정을 거쳐 제조한 제품의 경우라면 원재료명은 우유, 젖산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우유에서 유크림을 분리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크림, 젖산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멸치, 파, 마늘로 육수를 만든 후 건져내고 육수만 사용하는 경우 육수의 원재료명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수 제조 후에 원재료를 건져내더라도 최종 제품인 육수에는 원재료의 성분이 추출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멸치, 파, 마늘이라고 표시하거나 멸치 육수를 표시하고 괄호로 멸치, 파, 마늘을 표시하면 됩니다. 원재료로 건조 대파, 건조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에 원재료명으로 건조를 빼고 대파, 오징어로 표시할 수 있나요? 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건조는 단순 처리 공정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 처리 공정을 거친 원재료는 그 단순 처리 공정 이름을 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대파 또는 대파, 건조 오징어 또는 오징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처리 공정을 거친 원재료 사용에 대해 사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 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원재료명으로 느타리버섯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분말화가 단순 건조 공정에 해당되어 원재료명으로는 느타리버섯 또는 느타리버섯 가루 모두 표시가 가능합니다. 복합 원재료 내의 5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복합 원재료는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순위까지 표시하면 되므로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5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한 개만 표시하거나 5순위에 해당하는 여러 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 내 6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정보 표시면에도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나요? 복합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순위까지 표시하면 되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복합 원재료 내 6순위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정보 표시면에는 복합 원재료 내 6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 표시면에는 6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시지, 개별 포장된 양념 및 개별 포장된 육수를 하나의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반제품 표시에 관한 질문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반제품은 업체가 제품을 제조할 때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원료 혼합물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시지를 포함하여 양념, 육수, 제조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풀어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전부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시지와 개별 포장된 양념 및 육수의 명칭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괄호로 사용된 원재료를 각각 모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